오로지 가격만 비교해보고 싼 걸로 샀다가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금방 버벅거리고 AS 받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 지쳐서 처분하게 되는 그런 값싼 노트북들, 우리가 찾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저렴한 가성비 노트북을 찾다 보면 이런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오래된 CPU나 어설픈 램으로 함정을 파놓은 가짜 가성비 노트북들이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알아볼 50만원대 이하 가성비 노트북들 4가지 최소 사양 기준부터 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CPU, 두뇌 역할을 하는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숫자 5만 생각하세요. 인텔의 i5, AMD의 라이젠 5, 이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뒤에 숫자가 높을수록 고성능인데요. 우리가 찾는 저렴이 가성비 노트북이라면 학교 과제를 하거나 간단한 사무 업무 혹은 간단한 캐주얼 게임 정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5면 차고 넘칩니다. 자, 두 번째, 램, CPU 옆에서 도와주는 주기억 장치입니다. 노트북을 사용할 때 전반적인 체감 속도와 멀티태스킹 등에 영향을 주는 장치인데요. 숫자 8만 생각하세요. 고사양 게임이나 디자인 작업 등이 필요한 분이라면 16기가 이상을 권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램 8기가면 충분합니다. 자, 세 번째, SSD, 보조기억 장치, 즉 저장 장치입니다. 현재는 HDD보다 속도가 빠른 SSD가 거의 모든 노트북에 쓰이고 있습니다. 숫자 256만 생각하세요. 마찬가지 고사양 게임이나 영상 편집 등 무거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512기가 이상을 권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256기가면 충분합니다. 자, 네 번째, GPU, 그래픽을 처리하는 장치입니다. 우리는 CPU에 포함되어 있는 내장 그래픽이면 됩니다. 그래픽 성능이 중요한 고사양 게임이나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외장 그래픽 카드가 필수이지만 일반적인 작업만을 위한다면 내장 그래픽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상 4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50만원대 이하 가성비 노트북이 갖추어야 할 최소 사양입니다. 아무리 50만원대 이하의 저렴한 가성비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해도 최소한 이 정도 사양은 갖추어야 할 거 하면서 마음 편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쓰고 버릴 거 아니니까요. 물론 이외에도 취향에 따라서는 운영체제 포함 여부나 화면 크기 혹은 휴대성에 영향을 주는 PD 충전 가능 여부나 무게 등도 따져봐야겠죠.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노트북을 살펴보면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정된 50만원대 이하의 가성비 노트북들 브랜드별로 바로 보시죠. 자, 먼저 삼성의 노트북 플러스 2와 LG의 울트라 PC입니다. 예산이 넉넉하다면 상대적으로 AS에 특화된 고가의 국산 노트북들도 추천 못할 건 아니지만 저렴이 가성비 노트북을 찾는 게 목적이라면 삼성, LG는 추천드리기 어렵죠. 자, 그나마 50만원 이하의 제품을 찾아보니 CPU는 셀러론에, 램이나 SSD도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기준에 미치지 못하네요. 당장 레노버 슬림 3랑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비슷한 가격대의 노트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성비 노트북들이 프리도스, 즉 윈도우 설치가 필요한 반면 이 제품들은 윈도우가 설치되어 오기 때문에 받자마자 바로 편하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들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른 무엇보다 AS 접근성이 중요하시다거나 웹서핑 혹은 간단한 사무 업무 정도의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분들, 꼭 그런 분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에이수스의 비보북 14X, HP의 15S입니다. 에이수스는 다양한 노트북 라인업이 존재해서 업무용이나 여러가지 작업 혹은 게이밍까지 다방면에 인기가 많은 브랜드이고 HP도 이미 오랜 기간 증명된 사무 업무용 스테디셀러 브랜드죠. 비슷한 사양대의 레노버 제품과 비교해보면 가격이 조금 올라갑니다만 화면 비율이나 배터리 용량 혹은 색상 및 디자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타협의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에이수스 비보북은 오늘 추천 노트북 중에서 유일하게 고전력 CPU이면서 화면 비율이 16대 10이어서 주식 관련 업무나 그래픽 작업 혹은 코딩 작업 등 두루두루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HP의 15S는 얇은 베젤과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에도 좋겠네요. 사용하실 용도와 장소에 따라서 본인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선택에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레노버입니다. 앞서 다른 브랜드들의 노트북들을 비교할 때 가성비의 기준으로 레노버 슬림 3를 계속해서 언급했는데요. 그만큼 레노버가 저렴이 노트북 시장에서 매우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싸다고 해서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죠. 가격 대비 만족할 만한 사양이 충족이 되어야 진짜 가성비 노트북인 겁니다. 자, 4가지 제품 V15, 아이디어 패드 슬림 1, 아이디어 패드 슬림 3, 싱크패드 E15 이렇게 4가지 정리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아이디어 패드 슬림 3와 싱크패드를 강력 추천드립니다만 먼저 V15나 아이디어 패드 슬림 1도
가격면이나 무게 측면에서 보았을 때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노트북들입니다. 밝기의 경우 보통 300니트 이상은 되어야 사용이 무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주로 실내에서만 사용할 목적이라면 아이디어 패드 슬림 1처럼 밝기가 250니트라고 하더라도 가성비 면에서 충분히 타협이 가능한 부분이죠. 자, 아이디어 패드 슬림 3와 싱크패드 E15 더 자세히 보겠는데요. CPU부터 램, SSD, 디스플레이, 무게 등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가성비의 대명사죠. 다만 아이디어 패드 슬림 3는 배터리 용량 부분이 아마 40Wc가 좀 안 되는 것으로 보여서 살짝 아쉽지만 그 외엔 나무랄 것이 없어 보이네요. 자, 싱크패드 E15는요 아이디어 패드 슬림 3에서 배터리 용량이 보완되고 심지어 PD 충전까지 지원되는 말 그대로 가성비 제품입니다. PD 충전이 지원되면 어댑터의 무게가 확 줄어서 휴대성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덕분에 최근 들어서 제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자, 오늘은 델, MSI, 에이서, 기가바이트, 레이저,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다른 제조사들의 노트북들은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정확히는 소개를 안 드린 겁니다. 쓸데없이 사양이 너무 높거나 혹은 사양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은 그런 제품들이 많아서 하나 둘 제외하다 보니 절반 정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의 또 다른 메리트를 가진 노트북들은 다음 기회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총 8가지의 소개 제품들을 먼저 비교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자, 무조건 레노버만 좋다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나의 목적과 사용 용도, 환경, 취향 등에 따라 개개인에게 맞는 노트북은 천차만별입니다. 그 선택의 길에서 저는 참고가 될 뿐이죠. 영상에서 보여드린 8개 제품 정리표는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놓았고요. 제품들의 좀 더 디테일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 자신과 꼭 맞는 노트북과 만나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액츄얼리였습니다. 잘 사요.